자, 지금 비트코인은요, 숏보다 롱이 유리한 자리고요. 떨어져도 롱을 잡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전 저점에 대한 유동성을 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저점을 깨고 유동성을 땄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투자자들이 이전 저점에서 진입을 하거나 손절을 걸어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자리를 터뜨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죽였죠. 그러니 반등이 나오는 것이 대개입니다. 그리고 이 저점은 이번 하락장에서의 최대 저점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이 아래에 더 이상 따로 갈 것이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이전 자리에서 숏을 내린 사람들의 유동성을 먹으러 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근데 왜 한 번에 가주지 못할까요? 지금 비트코인 장 자체에 유동성,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죠. 왜? 너무 하락장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롱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긴 한데 하방 리스크는 가지고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는 저점을 내리고 그리고 RSI의 저점은 올리는 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날봉에서 또한 저점은 낮아지지만 이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전부터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버전스 하나만으로 100%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보조지표로서 지금 이전 저점을 깨고 나서부터 유동성 수입을 하고 나오는 계속 저점을 올리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숏보다는 롱을 인식해야 하는 자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다? 우리가 하방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롱을 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열려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규로 숏을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한 자리입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실질적인 매매 전략에 대해서 오늘 차트 다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이고요. 저는 일단 계속해서 숏을 보다가 이전 저점부터 제가 롱을 좀 째려야 되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동의 관점에서는 아직 하방이 더 남았지만 ICT와 유동성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롱이 좀 우위하다라는 관점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총정리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아마 일찍 만나셨으면 이번 숏롱 수익 정말 많이 내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번 매매 전략에 큰 도움이 되겠죠? 한 번씩 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봉 차트로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은요, 떨어져도 우리가 롱을 봐야 되는 자리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이 여자 롱만 이야기하는 여자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숏에 대한 관점, 저는 이전 65K 단기적인 상승 채널을 이탈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숏에 대한 관점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최하단에 왔을 때부터 여러분들과 숏은 홀딩 그리고 이제는 롱을 노리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한 자리만 노리는 트레이더로서의 이런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깨고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보느냐? 주봉 프레임부터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제 그랬제 없이 정말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번 주 주봉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꼬리 없이 양봉을 그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방으로 충분히 내려올 것이다 얘기를 드렸고, 보통 아래쪽에서 오는 해당 지지라인까지는 조금 질질 새듯 내려올 것인데 이 지지라인을 이탈했을 때부터는 패닉셀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해당 차트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질질 새는 차트를 보여주고 해당 자리를 이탈했을 때부터는 강한 패닉셀이 동반되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지켜주던 1번 지지선은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주에 이번 지지선의 저항까지 한번 올라가 줄 수 있을지를 봐야겠지만 여전히 이전 지지선, 이번의 지지선까지는 봤을 때 하방이 남아있다. 어디까지? 최대 55K까지의 하방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방이 조금 있는 리스크 롱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리스크 롱이라고 보는 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전 최저점을 깨는 유동성을 깨고 저점을 올리는 무빙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수입으로 봤을 때 롱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고, 여전히 하방이 열려 있어서 눌리는 자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시 한번 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관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60K 아래로는 롱이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만약 이번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크게 만들어냈던 거래량을 동반한 이러한 음봉 두 개 보이시죠? 이 두 개의 음봉을 모두 해소하는 이런 단기적인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숏이 유리한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숏을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위로 올라갔을 때의 추격롱과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의 눌림롱 두 가지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자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롱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 한 차례의 저항 구간이 나왔는데요. 자, 이 저항 구간에서 저는 해당 구간 흰색으로 표기되고 있는 이 청산 물량과 그리고 해당 음봉이 가지고 있는 갭 구간의 중단선을 지지로 넘어줘야만이 우리가 추가 롱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청산 물량은 어떤 것이냐? 자,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히트맵에서 이러한 노란색 구간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이 부근에 도달을 했을 때 여기에 몰려있는 개미들, 즉 우리가 가격을 지금 올렸을 때는 숏 개미들이 죽는 것이고 가격을 내렸을 때는 롱 개미들이 죽는 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들은요, 청산이 되면서 시체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시체가 남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바로 지나갈 수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지지, 위로 올라갔을 때는 단기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분명히 저항을 맞을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전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청산 구간들을 모두 청산시키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위쪽에 있는 청산 구간과 아래쪽에 있는 청산 구간 두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매수세가 활발하게 따라주지 않을 때는 이러한 청산 구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지저항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1시간 봉으로 봐서 이곳을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곳의 상단으로 위치하고 있는 60.2K와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58.479, 여기가 지금 두 가지 청산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구간에 롱으로 지금 숏 자리들을 청산시키고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위에 있는 FVG 중단선까지는 롱을 홀딩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이 간격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롱의 자리라기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버리지와 그 다음 비중을 조금 많이 낮추셔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왜 이곳을 공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61K를 지지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까요? 자,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이 하락 추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음봉을 해결한다는 건 결국엔 이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음봉이 가지고 있는 갭 구간이 중요하게 되겠죠. 갭 구간은 뭡니까? 이런 장대 음봉들이 나올 때 개미들은 이런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저희가 세력이지 개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개미들은 이런 곳에서 나의 물량을 매도하지 못하고 혹은 숏을 내리지 못해서 이 구간에는 텅 빈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FVG라고 하고 Fair Value 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갭 구간에서는 이런 중단선, FVG가 가지고 있는 이 중단선에서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분기점을 지지 반등으로 넘어주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롱을 보기에 힘들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자기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추세의 중단선에서 지지를 받는 61K의 지지가 확인됐을 때 보수적인 롱을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 저점이 깨졌을 때부터 59K에 대한 롱을 진입했고요. 롱을 본전 로스 오늘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본전 로스를 걸고 계속해서 롱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해당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숏을 홀딩하는 관점에서 롱 포지션까지 리스크 롱을 잡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숏 포지션이 적어도 61K에서 지지 반등이 나온다면 완익을 할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료 브리핑, 자, 리딩방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계속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는 자료입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새로 생각하는 관점이나 그리고 진입가나 목표가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 저도 얻는 게 있어야겠죠.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래도 이번에 숏 내려간다고 할 때 정말 많은 숏 이익 얻으셨고 여러분들이 딱 롱 째리셔야 되는 그 관점부터 열심히 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점 이탈이나 조금 제가 보는 방면에서 좀 중요하다 생각될 때는 제가 계속해서 새벽에도 브리핑 자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 인사이트 구독은 무조건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 매매에 유리하시다라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자, 그럼 차트 분석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지금 숏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들의 이 진입가, 그러니까 평단에 맞춰서 익절을 해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자리 61K를 지지 반등 온다면 해당 숏도 익절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중입니다. 왜냐면 61을 타고 위로 올라왔을 때는 일단 롱에 대한 관점이 조금 우선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62에서 64 조금 더 높은 곳에 갔을 때 다시 숏을 내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근을 지지 반등해준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숏은 익절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 59K에서 롱을 들어갔기 때문에 본절 로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려도 롱이라는 관점을 계산하고 있는데 현재 만약 제가 관점이 없이 포지션 없이 새로 들어가야 된다면 저는 해당 부분에서 지금 60.2에서 정찰병 비중 레버리지 뭐 3, 3이든 이런 식으로 되게 낮은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61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비중과 레버리지를 좀 늘려보는 이런 관점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으로는 떨어진다면 일단 이 단기적인 채널을 몸통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면 음봉으로 이런 캔들이 조금 나온다 했을 때는 아래쪽 청산 물량인 58.4에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포지션인 분들은 이런 세 가지 관점을 조금 자신의 관점과 크로스 컨펌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스터디룸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저기에 의거해서 조금 더 관점 높은 순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동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죠. ICT와 파동 어떤 걸 조금 더 신뢰하시나요? 저는 ICT를 조금 더 신뢰합니다. 파동은 그럼 어디에 쓰시나요? 방향성을 볼 때 씁니다. 자, 근데 파동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우리가 파동으로 오늘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동은 지금 크게 하락 5파의 마지막 5파 구성에 들어와 있고요. 이 5파도 안에 1, 2, 3, 4, 5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 다이아고날 패턴, 하락에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상방을 볼 수 있는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 패턴은 바로 다이아고날 쐐기 패턴 안에서 진행되는 패턴이죠. 근데 이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다이아고날로 볼 곳이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더 상승이 나와줘야 됐다. 혹은 이것이 5파라고 했을 때 더 밑으로 떨어져서 저점을 갱신해줘야 됐는데 저점을 올렸기 때문에 다이아고날에 대한 관점은 현재 폐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임펄스 파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임펄스 파동에는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죠. 자, 어떻게? 지금 3파를 딱 1.618 자리에까지 내려온 해당 구간에서 3파를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4파가 되고 우리는 마지막 5-5파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 마지막 하락이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하락이 진행 중일 때는 여러분 숏을 노리셔야 될까요? 아니죠. 마지막 하락이니 롱을 준비해야겠죠. 그럼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우리 3파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3파고 지금은 4파 위로 올라가는 단기 반등 중이다. 그러면 4파는 1파, 바로 지금 보이는 1파를 간섭하지 못하고 1파의 저점을 안 간섭하고 내리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방 리스크가 남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구간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엇이냐? 롱을 잡아야 될 관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 62를 넘어주면은 이 임펄스 파동은 깨지게 되고 5파 끝에서 올라오는 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우리 오늘 이 자리를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재차 하락이 나온다면 마지막 5파 뒤에 다시 떨롱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파동의 근거에서 ICT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 1파를 다시 넘지 않는 선에서 하방이 떨어진다면 다음 저점은 무엇? 우리 반등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5파의 종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챙길 수 있죠. 그럼 오늘 우리 단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 자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음봉의 FVG를 넘을 수 있냐 없냐 계속해서 이것을 관측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62K에 도달했을 때는 숏이 유리한 상황이 올 거라고 했죠. 그럼 62K에 왔을 때 이 저항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단기적으로 숏을 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숏이 유리한 자리가 아니고 파동과 근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어떻게 가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숏이 의거하는 단기적인 숏 자리가 나올 것이며 우리 롱을 찌르시는 분들은 다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롱을 잡으면 된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아래 구역에 지금 보이는 자리는 요 청산 물량 자리인데 요것을 지금 오늘 떨어뜨려 줄지 아니면은 위에 있는 청산 물량들을 모두 제거하고 유동성을 먹고 다시 떨어뜨려 줄지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대비를 조금 해줘야 되는 전략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영상은 1차 영상에 대한 정리본과 앞으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성까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그럼 정리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전 저점을 따고 저점을 계속 올리는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떨어져도 롱을 봐야 하는 자리고 파동으로 봤을 때도 지금 5파 마지막에 들어서서 그대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5파 하락 중에 있어서 다시 요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롱이 의거하는 이런 근거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볼 수 있는 자리들은 지금 청산 자리들이 될 수 있겠고 요런 청산 자리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전 청산 자리 혹은 FVG의 중단선 61K를 지지받아야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오늘 뭐 아래로 떨어지는 무빙이 나온다면 58.4 같은 데서 받아볼 수 있는데 이곳은 오늘 누리지 않더라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트까지 감안하면서 내일 차트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계속해서 떨어질 자리까지 잡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관점에 대해서는 스터디룸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2차 영상에서는 정말 제가 모두가 알아듣기 쉽게 정리한다고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우셨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테니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